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백신이 지배한 하루였습니다. 네, 장 시작 전에 파이자에서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임상 3상 실험에서 90% 이상의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보였고, 그래서 빠르면 한 달 정도 안에 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우가 급등을 하면서 시작한 하루였고요. 그래서 다우는 어제 3% 정도 폭등을 했고 S&P도 1% 정도 상승, 나스닥은 이제 그에 대한 반사작용이죠.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기존에 코로나 수혜주로 불렸던 주식들 있죠. 언택트 주식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뭐 물론 여기에 포함이 다 되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수혜주들이라고 불리던 것들이 어제 많이 빠졌고, 특히 줌비디오나 펠로톤 같은 코로나 특별 수혜주들은 20% 가까이 정말 폭락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 가장 뭐 대표적인 업종들이 항공, 그 다음에 크루즈, 그 다음에 숙박업계, 그 다음에 은행이나 에너지 같이 코로나 때 실적이 안 좋았던 업종의 주가들은 모두 어제 폭등에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한 5, 6% 정도는 기본이고 10% 이상 20% 가까이 치솟은 주식들도 어제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백신의 소식에 의해서 코로나에 눌려있던 주식들이 대폭등하고 코로나 때 떴던 주식들이 급락, 폭락을 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임상 3상이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이제 90% 이상의 예방률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좀 더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환자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하고, 현재는 164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할 때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에서 감염률이 급증하고 있죠. 그거를 감안을 했을 때 한 12월 초까지는 그 수치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12월 말부터 사용 승인을 받고 제한적으로 사용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한 2,500만 명분, 좀 적은 숫자죠. 를 먼저 생산을 시작하고 내년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많아져서 내년 한 3분기 정도 돼야지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공급을 할 수가 있고 내년에 한 13억 개 정도의 백신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어쨌든 올해 안까지는 뭐 백신이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내년 한 3분기나 4분기나 되어서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그렇게 빨리 잠잠해질 그런 좀 섣부른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백신에 대한 기대로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지만 향후 백신이 정말 적용이 돼서 실제로 코로나의 위협이 많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직도 거의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장은 두 가지 소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제 선거 떡밥은 끝났어요. 선거는 이제 시장에서는 식상한 재료고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겁니다. 코로나와 부양책. 다시 이 두 가지로 돌아올 텐데 코로나는 지금도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연일 1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고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백신은 아직까지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널리 접종이 돼서 효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남았고, 그렇다면 이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향후 또 수개월 정도 락다운의 위험성이 존재하죠. 언제 어느 주에서든 락다운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면 시장은 또 급격하게 안 좋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지금 전국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1월 20일까지 과연 부양책이 타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말까지 부양책 타결이 없다면 부양책 없이 연말을 보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이제 연말이 되면 산타 랠리를 기대하는데 연말까지도 앞으로 2, 3개월 동안도 부양책이 없는 것이 확실시 되어 보이면은 그때는 또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는 선거, 그리고 오늘은 백신의 그런 화제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이 부양책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런 화제거리들이 조금 가라앉고 나면 지금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부양책이 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가 다시 시장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어제는 그런 화제거리로 인해서 테크 기업들이 다 박살이 났고요. 애플은 2%, 아마존은 무려 5%, 그 다음에 엔비디아 6.4%, 넷플릭스 무려 9%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면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 등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별로 보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테슬라는 어제 장 시작할 때만 해도 드디어 날아가나 하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결국 다른 테크주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국 다시 내려왔습니다. 장 시작할 때 440 정도로 강하게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무려 450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상방 저항선을 뚫는 건가 했는데 결국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시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주였던 주식들이 어제 백신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테슬라도 같이 하락을 한 건데 과연 테슬라가 코로나 수혜주일까?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 매출이 매출의 거의 전부죠. 다른 언택트 기업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그로 인해 자동차 구매가 늘어나니까 테슬라도 코로나 수혜주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올해 1분기에 테슬라가 실적이 박살났던 이유가 뭐죠? 네, 바로 락다운으로 인한 공장 폐쇄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올해 50만 대가 아니라 55만 대도 가능했어요. 즉, 테슬라는 코로나 수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피해주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자동차주들이 수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글쎄요. 과연 자동차를 사면서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무서우니까 자동차 사야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반대로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여행이나 이동이 많이 늘어나며 오히려 그게 더 자동차 판매를 자극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는 절대 코로나의 수혜주가 아니다. 오히려 피해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증명해주는 뉴스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테슬라의 프리먼트 공장이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오픈이나 클로즈 등에 대한 지침을 내릴 건데 이게 좀 낙관적인 방향이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기보다는 약간 수비적인, 그러니까 뒤로 약간 물러나는 방향으로 지침이 정해질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하면은 또다시 프리먼트 공장이 락다운으로 인해서 폐쇄될 수도 있다는, 또는 공장은 폐쇄 안 되더라도 일부 지역 직원들이 출퇴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한 장마감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보합권이었다가 막판에 급격하게 2%나 떨어진 게 이 뉴스에 의한 영향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테슬라는 엄연히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수혜를 받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백신이 정말 잘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이 돼서 코로나가 사라진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테슬라에게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훨씬 더 많이 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450을 잠깐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 430에서 450대 정도에 있는 그 매물에 의한 저항 영역, 이 부분에 이제 막힌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제 장 초반에 강하게 450을 뚫었었다는 얘기는 어제 분명히 백신 관련 화제만 아니었으면 저항 영역을 그대로 뚫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충분한 동력만 있다면 지금 430에서 450 정도에 있는 이 매물대에 의한 저항 영역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이 생기면 금방 뚫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찌 되었든 사람들은 지금 테슬라를 다른 언택트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과 같이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에 발목이 잡히면은 당분간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점은 생각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좀 좋은 소식도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의 기가 상하이에서 내년에 차량을 55만 대 만들 예정이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업계 관계자의 얘기인데요. 이 제조 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제 부품 공급 업체들에게 항상 1년 정도의 이 포어캐스트, 그러니까 내년에 얼마 정도를 만들 거다라는 그런 포어캐스트를 주죠. 그러면 부품 업체들이 그 포어캐스트를 받아서 그거에 맞춰서 내년 1년간의 부품 공급 그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상하이에서 부품 업체들에게 내년에 55만 대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30만 대는 모델 3고 25만 대는 모델 Y가 될 거다라는 추측입니다. 현재 상하이는 모델 3를 연간 25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모델 3가 이제 뭐 한 25만 대에서 30만 대로 조금만 올리면 되는 건데, 새로 짓는 모델 Y 공장에서도 내년에 25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캐파업을 할 거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인 거죠. 그리고 그 내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내년에 생산되는 차량 중에서 모델 3는 약 10만 대, 그리고 모델 Y는 약 1만 대가 해외로 수출될 물량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넌 오피셜이긴 하지만은 이 제조회사에서 부품업체들에게 포어캐스트를 얘기해 줄 때는 이거는 부품 조달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에 입각해서 포어캐스트를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록 테슬라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7월 말에 지금부터 1년 조금 더 됐을 때죠. 테슬라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2020년에 기가 샹하이에서 3만 5천 대에서 4만 대를 생산하고 2021년에는 6만 대를 생산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올해에만 지금 13만 대를 넘게 생산을 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무려 55만 대를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가 1년 전에 예상했던 숫자에 무려 10배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슬라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얼마나 그 예상들이 다 빗나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6만 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올해 이미 13만 대를 만들 예정이에요. 내년에는 그 6만 대의 10배 가까이를 만들 예정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테슬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목표 주가나 말들은 별로 볼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하나도 못 맞춰요. 그냥 못 맞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또 내일장에서 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뭐 선거도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부양책이나 코로나 또 백신 얘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코로나 환자가 또 급증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어디서 락다운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부양책은 취임식 때까지 절대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그런 시장의 뉴스에 의해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루하루의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의 미래 가치, 여기에만 주목하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